끝없는 사막 위에 펼쳐진 빛과 예술의 향연. 우리나라의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두바이의 모래 언덕을 거대한 캔버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여기에 거미, K-윌 같은 한국 유명 가수들의 한류 공연까지 이어져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는데요. K-예술과 K-팝이 어우러진 아랍 사막의 특별한 순간으로 초대합니다. 고요한 정막 속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이 들썩입니다. 잔뜩 기대감에 찬 표정의 관객들. 그 순간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온한 얼굴로 유유히 걸어다니는가 하면 때론 조용히 잠을 청하는 모습에 관객들은 감탄을 연발합니다. It was not those monotonous like hotels or just monotonous galleries. So in Badaya, you have this vast place, you have this vast environment, and we had this opportunity to watch each artworks in different projectors. So which I think made this experience even more unique. 이렇게 사막에서 이런 정말 예술 작품을 보니까 좀 너무 색다른데요. 노래 자체가 되게 마음을 편안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이제 들게 해주고요. 아랍 사막 한가운데에서 열린 K-미디어 아트 전시회. 거대한 모래 언덕을 도화지 삼아 펼쳐진 미디어 아트 작품이 두바이 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두바이를 비롯해서 이 중동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두바이에서 저희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계속 좀 발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류 스타들의 공연은 K-팝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가수 거미와 K-윌이 무대에 올라 두바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OST를 열창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최근 두바이에 들어선 종합 한류 홍보관 운영을 앞두고 현지 한류 팬을 대상으로 마련된 무대인데요. 종합 한류 홍보관은 중동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 콘텐츠의 시장 진출과 또 한류 저변 확대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I actually was super happy to see like some of my favorite OST performing live. There are a lot of K-pop and K-drama fans here in the UAE. Please come to the UAE and have fun here in Dubai and Abu Dhabi and the rest of the UAE. 그동안 좀처럼 한국 문화를 가까이서 보고 즐기는 기회가 없던 이 두바이 한류 팬들에게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됐는데요. 중동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죠. 낯선 땅에서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엔나 한인 여성 합창단인데요. 이들은 지난 16년간 오스트리아에서 노래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따뜻한 정을 전해왔다는데요. 오늘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호흡을 길게 내쉬며 목을 푸는 여성들. 노래 교실이라도 열린 걸까요? 선생님의 농담에 웃는 모습이 꼭 어린 학생 같습니다.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자 아름다운 화음을 넣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노래를 통해 한인 동포의 정체성을 지키며 현지 사회와 가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비엔나 한인 여성 합창단입니다. 지금까지 50회가 넘는 위문 공연을 펼치며 양로원과 병원을 찾아 따뜻한 위로를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양로원이나 이런 데 저희 병원에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눈시울이 젖었던 그런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다 한복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한복을 입으니까 이분들이 너무 천사들 같다고 너무 좋아하셔요. 2018년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오스트리아 한인 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제가 많은 효도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어르신들한테
음악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 정기 연주회에선 반달, 오빠 생각, 남촌 등 우리 가곡을 부르고 마지막엔 관객들과 함께 고향의 봄을 합창했다고 하는데요. 합창단에는 1970년대 간호사로 오스트리아에 건너온 동포 1세대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선곡한 곡 하나하나에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묻어납니다. 제가 1973년생인데 그때 이미 제가 태어날 때 이곳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파견돼서 오시면서 그 많은 시간을 솔직히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이건 제 진심인데 잡초보다 더 강한 잡초? 그래서 세상 어디에 나가도 아이덴티 같은 거를 잃지 않고 어디서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생활력과 애국심들도 되게 대단하시고요. 등불을 든 천사가 이제는 노래하는 천사가 되어 음악으로 국경을 넘고 세대를 잇고 문화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들의 노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호주 멜버른에 한인들만을 위한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동포들이 직접 도서를 기증해서 만든 공간이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한글 학교와 연계해 다양한 문화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 더욱 뜻깊은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부터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문학, 역사서까지 호주에 세워진 도서관인데 한국어로 쓰인 책들만 가득합니다. 이곳은 호주 동포들이 힘을 모아 만든 멜버른 최초의 한글 도서관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스스로 이뤄낸 성과에 한인 사회에선 더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한글을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한글을 배울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혼자 읽을 수 있게 엄마랑 같이 읽어요. 저는 한국 만화를 읽어보고 싶어요. 저 형은 한국 만화를 많이 읽는데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도서관이 문을 연 것을 축하하는 소규모 개관식도 열렸습니다. 자녀 교육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부터 피아노 연주와 가곡, 신앙송까지 동포들과 현지 사회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도서관 개관은 학부모님들하고 또 아이들에게 엄청 소중한 배움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고 한국 그 정체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사실 이 도서관이 생기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개관을 준비했지만 공간과 예산 문제로 쉽게 실행되지 못했는데요. 소식을 들은 동포들은 우리말 도서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십시일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약 5천 권의 도서를 한인들로부터 기증받고 재외동포청과 국립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문을 열게 된 것이죠. 그 무료 나눔하는 도서 있으면 막 모아놓고 또 주변에서 도서관 계획을 얘기를 하니까 도네이션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한글 학교 하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 연령대가 지난 책들 이런 것들 많이 도네이션 해주셔서 많이 모았어요. 한글 도서관이 생기면서 동포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들이 단순한 독서를 넘어 한글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독서와 토론 활동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부관이 무슨 책 읽었어요? 무지개, 물고기. 주인공은 어떤 친구예요? 좋은 친구. 비밀을 나눠줬어. 한글 도서관은 우리말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운영 시간을 점차 늘려가고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새로운 책도 꾸준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취향에 맞는 또 책이라든가 도서 읽으시는 분들끼리는 북클럽도 결성될 수 있을 거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는 연례 사업은 시낭송회라든가 아니면은 작은 음악회, 그래서 이제 책 내용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인 이제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뗀 한글 도서관. 단순한 책 대여 공간을 넘어 한글 교육과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재외동포 708만 명 시대. 세계 곳곳에서 한민족 동포들은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에 거주 중인 우리 동포는 86만 명. 이들 중 대부분은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으로 이주했던 한민족의 후손들, 바로 중국 동포들입니다. 우리 곁에서 일하고 배우고 꿈꾸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중국 동포. 우리는 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조선족, 그냥 한국말 할 줄 아는 중국인? 그 정도?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좀 되게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든가 폭력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너무 안 좋은 면을 강조해서 좀 화합을 해치는 거 아닌가. 중국 동포를 떠올리면 영화에서 봤던 끔찍한 범죄가 먼저 떠오른다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도 중국 동포를 범죄의 온상으로만 취급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들의 삶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좀 다른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리는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학 온 중국 동포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이홍위 대표. 사실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고민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난 거는 베이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16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베이징에서 자랐고요. 어머니의 권유로 한국에 온 지 10년째. 태어나 처음 느껴본 뿌리에 대한 끌림에 이끌려 첫 발을 디딘 한국은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림역으로 가달라고 했었어요. 기사님이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좀 가기도 싫고 늦은 밤에는 좀 위험한 동네 가는 게 좀 그렇지 않으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몰랐어요. 그게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들이. 중국 동포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찔러댔습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한국인이지만 중국 동포라는 이유로 하루에도 몇 번씩 혐오와 차별의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럴수록 한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 아니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홍위 대표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대학 교육 같은 건 다 한국에서 받았잖아요. 이런 교육도 받아가면서 저 본인 스스로도 이제 많이 좀 더 이제 변화가고 이제 이 사회랑 좀 더 이제 어울리고 이렇게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저도 본인 많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배움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와 한 걸음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의 끝에는 항상 교육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석사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이제 중국 학생 모집 그리고 입시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본인이 이제 유학생으로서 많이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좀 배우게 됐고 변화하게 됐고 그리고 그 업무 자체를 또 통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좀 이런 기획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가치성을 좀 많이 느꼈고. 그렇게 설립한 교육원은 한국어 교실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물론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 됐는데요. 이 대표는 중국 동포들이 배움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제 유학생이 사실 16만 명 정도 있어요.
네, 그중 절반은 이제 중학생일 거고 원래 목표였던 그 학위 공부를 마치고 거의 다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 계속 남아 있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게 역시 우리 동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이제 동포로서의 이런 사회 개혁도를 좀 올리고 인식을 바꾸는 데에서 좀 더 힘썼으면 저도 감사하죠. 그는 오늘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10년째 이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줄 서울 구로구에 자리한 지구촌 학교입니다. 저희 정원은 270명이거든요. 근데 270명 중에 지금 한 60% 정도는 중국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은 한국에서 자라나는 중국 동포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문을 연 배움터입니다. 그 이름처럼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곳은 단순한 학교 그 이상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학교 밖을 나서는 순간 아이들은 차가운 편견의 시선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이들 체험학습을 위해서 그 전철을 타고 간다거나 이럴 때 저도 같이 위축이 될 정도로 그 눈초리가 굉장히 매서워요. 저희 아이들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서 먹죠. 근데 이제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애들 의심하는 거예요. 뭐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한국 아이들은 보내고 이 아이들만 잡아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차별의 벽 앞에 자꾸만 움츠러드는 아이들에게 지구촌 학교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본국의 언어를 하고 또 다른 언어를 또 하나 더 배움으로써 얘네는 정말 언어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법,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아이들은 이곳에서 빛나는 잠재력은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저마다 꿈을 찾고 또 그 꿈을 키우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2반 배태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제가 원했던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싶네요. 일단 음악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냥 나중에 학원 만들어서 뭐 다른 악기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고 페이징이랑 상관이 있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저도 조선조니까 그래서 한국인이랑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한국에 사람으로서 좀 너무 행복하고 한국에 살고 싶어요.